이 영상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진행 미숙으로 녹화를 해서 이 자료를 공유한다는 것이 녹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구름이 상에서 제 자료가 PPT 자료가 약간의 이미지 파일과 동영상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 이렇게 조금 복합적으로 있어서 구름 이상에서는 아마 그림 파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해서 띄워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료를 거기에다 온전히 올려서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OBS 상에 다 연동을 시켜가지고 구름이 상에 송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조금 테스트 할 때는 좀 잘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 샷 하나, 이 샷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이 전체 샷을 하나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기 위주로 할 때는 이 전체 샷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부분 샷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PPT를 설명할 때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 샷이 이렇게 잡히지 않고 또 그 마이크 소리가 좀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조금 당황을 해서 녹화하는 것을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부교감신경 쪽, 그 다음에 교감신경 쪽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교감신경형들은 자율신경이죠. 그 다음에 또 위쪽은 이렇게 표면의식, 밑에는 잠재의식. 그래서 이 잠재의식 분야라는 얘기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대뇌 작용으로 어찌할 수 없다, 통제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복부 운동, 호흡이죠. 그 다음 척추 운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줌으로써 조금 가능하다, 조금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런 정신집중도 조금 이쪽은 이제 교감신경의 특징대로 안심, 안정, 그렇게 좀 게을르죠. 이런 형태 어떤 정신 부분도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좀 불안, 운동, 좀 부지런한 어떤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정신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같이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교감신경형들에 필요한 것들은 이 교감신경형들의 어떤 운동들이고 또 이렇게 교감신경형들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부교감신경 운동들이다. 이렇게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앞에서 미주신경긴장증 내지는 교감신경긴장증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미주신경긴장증, 교감신경긴장증이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감신경 긴장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응급시 또는 그 급할 때 위급한 상황에 어떤 그것을 빨리 피하고 도망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반대로 그런 위급 상황이 지나가고 어떤 응급 상황이 지나갔을 때 이제 좀 안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기능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세워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어떤 기량작용이 잘 유지가 되어져야 그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부지런히 할 길, 그 다음에 막을 항, 억제할 항,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작용은 이런 쪽, 교감신경형 쪽의 어떤 그런 작용이고, 항작용은 부교감신경형 쪽의 어떤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이 방광의 기능이 이렇게 응급 상황 시에 뭔가 위급한 상황 시에 도망을 잘 가야 되는데, 오줌이 마렵다거나 또는 똥이 마렵다거나 했을 때는 좀 잘 도망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방광이 이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줌통에 오줌이 잘 보관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임근이 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아까 설명이 있었죠. 그 다음 반대로 여기 이제 좀 안정적일 때,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방광이 수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임근은 이완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교감신경, 미주신경 긴장증에 좀 빠진 사람들은, 좀 치우친 사람들은 소변이 마르면 그냥 참을 줄을 모릅니다. 그냥 막 화장실에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방광이 수축이 되어 있고 조임근이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자마자 그냥 잘못하면 그냥 옷을 다 젖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쪽 오른쪽에 이 방광이 교감신경형 긴장증에 빠진 치우친 사람은 이런 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이 오줌이 또 조임근이 긴장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오줌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일할 때 쉬려고 그러고 쉴 때 일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어떤 그런 근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준신경 긴장증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고 또 교감신경 긴장증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는 이 부교감신경형인가 또는 교감신경형인가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가 성격 어떤 그런 유형들을 보면은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형은 이렇게 여기 한번 쭉 세워서 조금 읽어보시고요. 주로 저는 이제 그 체질론으로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이 부교감신경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인과 소음인이 교감신경형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체험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양인과 소음인 중에서 열소양인과 열소음인이 이쪽에 남고요. 교감형이고, 냉소양인과 냉소음인이 이 부교감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양인 중에서 더운 이는 교감으로 오고, 소음인 중에서 추운 이는 부교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질도 이렇게 자리바꿈을 하는구나.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듯이 이 수승화강이 되어지듯이 우리 인체 이 체질도 이렇게 수승화강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주로
그 부교감형은 변비보다는 설사 경향이고, 그 다음에 이 교감형들은 설사보다는 변비의 경향이 많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극명하게. 그 다음에 동작이 좀 느리고요. 왼쪽에 부교감은, 오른쪽은 동작이 좀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럼 구조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부교감신경형들은 제가 이제 임상 수련 지도상 임상 올해로 40년째입니다만은 주로 이제 오른발이 깁니다. 이렇게 이 오른발이 길기 때문에 이 골반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전방으로 이렇게 돌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골반이 위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골반이. 그럼으로써 이 몸은 자꾸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골반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듯이. 그럼으로써 이렇게 트위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 내장은 하수가 되고요. 내장 하수가 되듯이 얼굴도 이쪽도 좀 처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반대쪽으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어깨가 조금 넓게 되고, 이쪽은 좁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음에 이쪽 발목을 자주 삐게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쪽 편두통이 일어나게 되고, 변비통, 오십견,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언밸런스 됨으로써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오른발이 길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복부가 좀 많이 굳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부교감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에 보실 것 같으면, 제가 좀 사라져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왼발이 길다는 거죠. 왼발이 길므로써 이쪽 왼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방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근데 이제 상체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위스트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질환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왼발이 길기 때문에 이쪽 발을 자주 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내장 하수가 일어남으로써 이쪽 얼굴이 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편두통, 여러 가지 3차 신경통 일어나겠죠. 이쪽 어깨가 넓고, 이쪽이 좁고, 여러 가지 여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만은, 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왼발이 길면 누웠을 때, 발의 각도가, 누웠을 때 보시면 발의 각도가 이 긴 발 쪽이 이렇게 눕게 됩니다. 이렇게 눕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발이 길다 그러면 오른쪽이 이렇게 눕게 되고, 그 다음에 왼발이 길다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눕게 된다는 거죠. 발 각도를 누워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누워있는 발 쪽이 긴 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발이 길다 하면은 부교감, 그 다음에 왼발이 길다 그러면 교감신경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복부가 왼쪽, 오른쪽이 좀 굳어있다 눌러보니까, 오른쪽이 좀 굳어있다, 복부가. 그러면, 부교감이고, 왼쪽이 좀 굳어있다, 그러면, 교감신경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선도, 단전, 행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보면 지금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수련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뭔가 필요하면 그냥 아무 때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국선 기공이나 국선 명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현대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이런 나의 어떤 체형, 체질, 기질, 어떤 성격, 유형 그런 것들을 이제 알다 보면 그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잘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선 기공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외워버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이, 이 굳은 유형들은 왼쪽 발이 길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왼쪽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왼쪽으로 힘을 써야 이 왼쪽으로 순환이 되어져서 왼쪽 복부가 풀리고 또 교정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더 많이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굳은 사람은 또 오른발이 길고 그러면 오른쪽을 방향으로 또 오른쪽으로 힘을 좀 많이 써줘야 되고 동작을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우리 인체의 자연적인 흐름에 입각한 어떤 그런 표거든요. 그것을 일러서 이제 국선 기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반을 뚝 갈라서 이쪽은 내 체질은 부교감형이 되고요. 이쪽 오른쪽이 되겠죠. 이쪽은 교감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보시죠. 우측 골반이 전상방 변이, 그 다음에 우측 다리가 길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복진 반응이 나타난다. 주로 호흡기계, 비뇨기계 질환이 많고 소화기계는 양쪽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감형들은 좌측 골반이 전상방 변이, 좌측 다리가 길고 주로 좌측에 복진 반응이 나타나고 순환기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계는 양쪽에 해당된다 그랬죠. 질환이 많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여기에 한번 장기 배열을 보면은 눈치 빠르신 분은 빨간 것은 작은 장기고요. 파란 것은 큰 장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부교감형들은 금이 작고 목이 크거든요. 반대로 교감형들은 이렇게 금이 크고 목이 작다는 거죠. 이런 차이에 의해서 들숨을 위주로 해야 될지 날숨을 위주로 해야 될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동의수세보원의 이재마 사상의학의 어떤 창시자죠. 그 양반이 어떤 기액을 들이보내고 내보내는 것은 폐와 간이 하는데 이 기액을 내보내는 것은 폐가 하고 기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이 한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기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과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일반적으로 폐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동의수세보원의 이재만은 이 들숨은 간이 하고 날숨은 폐가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곡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장이 하고 수곡을 내보내는 것은 신장이 한다. 우리가 이제 신장의 기능이 이제 대장의 배설 기능과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럼 나는 부교감형이다. 나는 교감형이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여기에 기문열기기공, 양형치유기공, 교감, 부교감, 치유기공 여기에 교감, 부교감이 들어가죠. 이것이 체형기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체형기공, 즉 하드웨어적인 것을 다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 장기 배열 따라서 하는 체질기공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내가 목양인지 목음인지 또는 금음인지 금양인지 체질대로 체질을 하신다면 이 장기 배열 순서대로
가장 큰 놈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큰 놈은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순차적으로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런 그 각 체질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오른쪽 복부가 하수됐는지, 왼쪽 복부가 하수됐는지에 따라서 굳어진 어떤 또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불협화음에서 굳어진 이런 장기의 어떤 그 응결을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세 번째 상화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처음과 끝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배웠던 것이 이제 이 상화기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화기공은 모든 장기에 영양을, 생기를 공급해주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어떤 그런 기공법이고, 그 다음에 체형기공은 이 세 가지 어떤 구조, 하드웨어적인 걸 바로잡는 기공법이고, 그 다음에 체질기공은 이런 장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능적인 것을 또는 성격, 유형의 어떤 그런 기질적인 것을 바로잡는 기공법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나는 이제 다리의 길이와 또는 복부의 응결된 쪽과 또는 골반이 틀어지려고 하는 것과 또 몸통이 반대로 틀어지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기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론적인 것은 실기는 이미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